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숙한 상황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기이한 사건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수지는 종강을 맞아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부모님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차에 올랐다. 도착한 날은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초였고 하늘은 맑았다. 수진의 부모님은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계셨다.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정도로 하늘이 맑았고 주변은 적막함에 가까운 고요함이 감돌았다. 수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랜만에 혼자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다. 방은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낙서와 소품들이 나란히 있었고 벽에는 졸업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흥미롭게도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한쪽 구석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은 수진에게 항상 괜한 두려움을 주곤 했다. 첫째 날 밤 수진은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수진아, 수진아. 설마 하는 생각에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흔들리는 나무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눕고 이내 의식이 흐려졌다. 꿈속에서 수진은 그 전신 거울 앞으로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거울 속 모습이 웃기 시작하더니 곧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그녀는 잠에서 깼다. 이튿날 수지는 자신의 꿈이 단지 여름밤의 더위와 긴장감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 꿈은 금세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자마자 그녀는 다시 비슷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거울 속의 수진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꿈을 기억하려 했었다. 며칠이 지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어느 저녁이었다. 피곤에 지친 수지는 침대에 누운 지 몇 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또다시 꿈속에서 그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거울 속 수진이 몸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울 너머 어딘가를 가리키듯 손을 뻗고 눈빛도 거기에 시선을 고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거울을 다시 확인했다. 거울 뒤편 벽을 만져보던 그녀는 무언가가 벽 속에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망설이다가 수지는 식사 후 부모님께 거울을 치워도 되는지 여쭤봤다. 그녀는 마을 벼룩시장에서 새로 장만한 작은 장식장을 놓고 싶다는 이유를 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신 거울을 치운 후 수지는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의외로 벽 한 부분이 공명하는 듯이 울렸다.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는 조그만 문패 같은 판자를 발견했고 그것을 열자 비밀의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던 수지는 이 집의 예전 주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여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여기에 묻혀 있다는 것 같았다. 수지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낡은 옷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이 물건들이 그녀의 기억을 돕기 위해 침실에 뭔가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한 수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상자와 일기장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마지막 날 밤 수지는 마지막으로 거울에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수지는 비록 불가사의한 일들이었지만 집을 떠나며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희미한 느낌을 받았다. 종강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오랜 거울 앞에 다시 설 때를 기약하며 그녀는 여름의 기억을 떠올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야간 자습실의 괴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의 경험담으로 전해지며 늦은 밤까지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겪은 기이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고등학교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괴담이 있다. 이 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낡은 건물이 많았고 특히 오래된 본관 건물 3층의 자습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무도 없는데 불이 저절로 켜지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몇 년 전 대학 입시를 앞둔 한 고3 학생이 자신만의 공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습실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께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놓고 간단한 간식과 음료수를 챙겨 자습실로 향했다. 자습실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 즈음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에 돌아간 후였고 자습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피곤함에 눈을 비비며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그때 문득 뒤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소리의 방향을 천천히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아,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거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이 들리기도 했다. 그는 의아해하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자습실엔 여전히 자신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자 그는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메고 일어서려던 찰나 자습실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한순간의 암흑 속에서 그는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다시 전등이 켜지면서 자습실의 칠판에 무언가 적혀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칠판에는 분명히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였으므로 누군가 방금 그 순간에 적은 것이 틀림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읽어보니 너도 여기 있구나. 내일 또 보자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놀란 그는 가방을 들고 황급히 자습실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보니 땀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그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했다.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몇몇 학생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학교에 오래 다닌 선생님께 이 일을 말하자 그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건물 자습실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오래전 한 학생이 그 자습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의 영혼이 자습실을 떠돌며 자신처럼 외롭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절대로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학교의 대표적인 괴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밤에 자습실에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한 학생들은 서로 같이 공부하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조심하자는 말을 전하며 괴담은 더욱 길게 이어졌다. 이후에도 이 학교의 괴담은 계속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이를 공포스럽게만 보지 않고 오히려 조심하자는 교훈으로 삼았다. 괴담 속에 그 학생은 오랫동안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로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 동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름 바다를 즐기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은 관광객들로 붐비지 않았고 조용한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해변 근처에 있는 오래된 펜션에 묵기로 했다. 겉보기에 펜션은 아름다웠다. 나무로 된 고풍스러운 외건에 바다를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펜션을 비운 상태였다. 미리 연락을 주었으니 키는 입구 화분 밑에 있다고 했다. 펜션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 내부도 아늑했다. 약간은 오래된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방을 나누고 저녁을 먹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왔다. 밤바람이 서늘해져 우리는 각자 방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복도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나 싶었지만 문득 걸음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펜션 복도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친구가 몇 명 더 있었다. 우리는 조금 섬뜩해졌지만 그것이 바람 소리이거나 오래된 집이 내는 소리일 거라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날도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마냥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밤도 다가오고 우리는 밥을 먹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도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둔탁한 소리가 반복되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두려움에 서로의 방을 찾아 헤맸다. 각자의 방에서 모두들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한 방에 모여 문을 잠갔다. 밤새도록 구슴기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저 긴장된 마음으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인이 돌아왔다. 이상한 일에 대해 말을 꺼내자 주인은 미안하다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 펜션은 사실 마을에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었다. 과거에 그곳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몇몇 혼령이 여전히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였다. 주인은 미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우리에게 환불을 제안했다. 우리는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듯했지만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가끔씩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차 내 집에서도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다. 그 펜션에서 무언가가 따라 나온 것이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휴가였을 뿐이었는데 우리의 삶의 깊숙이 뿌리내린 공포가 되었다. 마음 한편에선 그저 꿈이라고 상상일 뿐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귀에 들린다.